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장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먼저 극한의 정의를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극한의 정의는 먼저 변수 x가 c에 접근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c에 수렴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x가 뭐로 c에 수렴한다. 기호로는 이와 같이 표현하죠. 그래서 쓸 때는 이제 x가 c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c로 수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수직선상에 보면은 C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자극한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C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방법은 X가 C로 접근하는데 C보다 작은 쪽에서 수렴한다. 그래서 자극한을 나타내고 또 X가 C로 접근하는데 C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해서 C 플러스 0, C 마이너스 0으로 표현하죠. 특히 C가 0일 때는 0을 제외하고 그래서 X가 얼마? 마이너스 0,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접근한다. 그 다음에 X가 C보다 큰 쪽에서 0에 접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제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 함수의 수렴은 우리가 어떤 fx가 우리가 x가 c에 수렴할 때 l에 수렴한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럼 기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x가 c에 수렴할 때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그런 바로 리미트 기호를 쓰죠. 극한의 개념을 써서 리미트를 쓰고 x가 c로 접근할 때죠. c로 접근할 때가 되고 fx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죠. fx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fx는 l이 된다. 이 극한은 l이 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이 l을 뭐라고 표현해요? fx의 극한값이죠. 극한값 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극한이라고 표현하죠. 극한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극한이 그럼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극한이 존재할 때를 먼저 보면 되겠죠. 극한이 존재할 조건은 그러면 우리가 극한이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은 뭘 표현하나 나타내죠? 첫 번째는 뭐가 돼요? x가 우리가 c를 수렴할 때 앞에서 봤던 것처럼 c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자극한이 있고 그 다음에 c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우극한이 있죠. 그래서 함수도 마찬가지 x가 c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 그래서 x가 c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fx의 극한, 이 극한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극한값과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c로 접근하는데 c보다 큰 쪽에 접근하는 경우 그때 fx의 극한값, 이걸 이제 보통 자극한이라고 표현하죠. 자극한 또는 자극한값, 이 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극한 값이 존재해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그죠? 같을 때죠. 그래서 같을 때,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번째는 우극한이 존재하고 세 번째는 뭐가 돼요? 같을 때,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뭐라 한다? 함수 fx는 x가 c로 수렴할 때 l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수렴하는 것보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극한이나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극한이 그 다음에 뭡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 자, 그럼 먼저 다른 경우를 먼저 보죠. 다른 경우를 먼저 보면은 예제로 자, 함수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생각하죠. fx가 다음과 같이 0이 됐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0.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얼마? 1로 정의되는 함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fx의 그래프는
보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죠.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얼마? 1이죠. 여기가 1이고 그래서 1로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fx에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걸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계산한다? 자극한부터 그리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작은 쪽에서 접근해 갈 때 fx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접근해 갈 때 함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은 값이 가지기 때문에 그건 함수 값은 0이 되죠. 그래서 한없이 매우 작은 값.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0.001, 마이너스 0.00001, 마이너스 0.0000001 이렇게 계속 값을 갖더라도 그 값을 뭐가 돼요? 0에 아무리 가깝더라도 음수죠. 마이너스 0하고 0이 100만 개 하고 1 있더라도 아주 0에 가깝지만은 이건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함수값은 뭐가 나온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극값은 얼마?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극한. 우극한 어떻게 될까요? x가 얼마로 갈 때 1로 접근하는데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다. 그랬을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자 보면은 x가 0에 접근해 갈 때 그럼 x가 예를 들어서 1일 때 함수값은 얼마요? 1이죠. x가 0.1일 때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얼마 돼요? 1이 되겠죠. 그래서 x가 0에서 접근하는데 큰 쪽에 접근하더라도 함수값은 계속적으로 가면서 양수값을 갖죠. 0보다 큰 쪽에 접근하니까 0.001, 0.0000001 x가 0.0000000 100개 하고 뭐 100만 개 하고 1 하더라도 그 값은 양수죠. 양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나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극한 값은 그래서 얼마? 1이 되죠. 그러면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보면은 자극한과 우극한. 자극한 전지하죠? 얼마? 0. 그 다음 우극한 전지하죠? 얼마? 1. 그런데 이 두 값이 다르죠. 두 값이 다르니까 그러면 요 함수값은 그 극한값은 이 함수의 극한값은 얼마? x가 0으로 할 때 극한값은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없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을 보면은 예제 1.1은 자, 함수가 여러분들 잘 아는 가우스 함수라고 배우죠? 가우스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는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어떤 함수를 나타내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x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럼 x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예를 들어 2.1 값은 얼마 돼요? 이걸 넘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얼마 돼?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0.9 이런 경우는 얼마 됩니까? 얼마? 0이 나오겠죠? 이걸 넘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수면 3은 어떻게 돼요? 정수는 3으로 나오겠죠. 자,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일 때 마이너스 0.1 그 마이너스 0.1을 넘지 않은 최대 정수는 여러분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0.1은 여기 있죠? 이만큼 있죠? 그럼 이걸 넘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얼마? 마이너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먼저 정수일 때는 정수값도 같죠. 그러니까 0일 때는 0,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일 때는 1, 그 다음에 2일 때는 2, 그 다음에 3일 때는 얼마? 3 이런 값을 갖고 그럼 0하고 1 사이 값은 0하고 1 사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0하고 1 사이 값은 0.1, 0.2는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1하고 2 사이 값들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1.2, 1.3 이것들은 전부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는 2일 때는 2 값이 되고 그 전일 때 값은 얼마로 된다? 이와 같이 1이 되고 그래서 2하고 3 사이는 전부 2가 되겠죠? 2가 되니까 이와 같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1 사이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라고 0 사이일 때는 전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런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으면은
이제 극한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첫 번째가 뭐예요? x가 자극한이죠. 0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죠. fx는.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다시피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해 하면은 그 값은 얼마 됩니까? 자극한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쪽에서 접근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큰 쪽에 접근하면 0보다 큰 쪽에 접근하면 0.001, 0.000 그래도 넘지 않은 거니까 0이 되겠죠.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x가 0으로 할 때 극한값은 어떻게 돼요?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자극한과 우극한이 뭐하다?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실제로 보면 가우스 함수는 뭐가 돼요? 각 정수에서 x가 1로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죠? x2에서도 극한값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x 이퀄 n에서 뭐한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예제 1.2는 이제 새로운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도 보자 하는 것이죠. 자, 예제 1.2. 자, 다음 함수가 정의됐습니다. 다음과 정의죠. fx는 x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x. x가 0일 때는 1. x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 x가 1일 때는 0. x가 1하고 2 사이일 때는 얼마? x-1로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렇게 나왔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오. 두 번째는 극한값 x가 0으로 갈 때 fx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고, 세 번째는 이제 극한값 x가 1로 갈 때 fx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 예제 1에서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 게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고 나타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는 마이너스 1 들어가죠?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는 x죠. y = x 그래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이 값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0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x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얼마요? 1이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1이고 1이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0하고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 그래프죠. 이 부분인데 0하고 1 사이에서만 그려지니까 이렇게 0하고 1 사이에서만 그려진다. x가 1일 때는 얼마요? 0이죠. 0. 그 다음에 x가 1하고 2 사이일 때는 x-1. x- 그래프는 어디죠?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1하고 2 사이에만 그려지니까 1하고 2 사이에서는 x-1의 그래프가 그리니까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고 두 번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 그럼 먼저 자극한, 우극한을 계산하면 되겠죠. x가 0으로 갈 때 자극한을 봅시다. 보면 그래프를 따라서 가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극한하면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0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극한도 마찬가지.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할 때 fx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 보면은 이 그래프를 따라서 보면은 그리고 x가 0에 접근할 때 이 값도 얼마 돼요? 0으로 간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자극한과 우극한과 같죠? 그럼 당연히 x 두 번째 문제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fx의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x가 1로 갈 때, 접근 수렴할 때 fx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보면은 먼저 자극한. 그래서 자극한을 보면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fx의 극한값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접근할 때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접근하나요? 마이너스 1로 가죠? 마이너스 1로 가고. 그 다음에 우극한. x가 1로 접근할 때 1보다 큰 쪽에 접근할 때 fx는 어떻게 되냐 보면은
1로 큰 쪽에서 접근할 때 fx는 어떻게 돼요? 이걸 따라와 x-1을 따라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값 0이 돼요. 그래서 뭐다?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되죠. 이의 약자는 이그지스트에 거꾸로 표현하죠. 수학적인 기호는. 그래서 이그지스트를 쓰고 그 약자니까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간단한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 극한값의 기본 성질.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거 했죠? 그럼 자극한과 우극한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좀 더 이제 빨리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생각을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는, 자, 먼저 여러 가지 함수. 여러분들이 함수를 생각, 먼저 다항식부터 생각하죠. 다항식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수함수 있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과생들은 다 알겠지만 초월함수. 초월함수라는 것은 삼각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이와 같은 초월함수에 대한 극한값들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이제 방법론적을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먼저 다항함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항함수를 이제 두 개의 비례에 나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수함수가 되죠. 그 다음에 그다음 루트를 씌우면은 무리함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y콜 x라는 함수가 있죠. 요 함수, 1차 함수죠? 이 함수는, 자,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모든 실수 c에 대하여 x가 c로 접근할 때, 이럴 때 fx, 그죠? fx는 어디로 간다? c로 수렴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은 여러분들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래프를 보면 알다시피 당연히 y 콜 x는 항등함수처럼 x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c가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x가 c로 접근해 가면은 자극한도 어디로? c로, 우극한도 어디로? c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x가 얼마로 갈 때? c로 갈 때 x의 극한값은 얼마다? c다 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요. 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극한의 기본 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극한의 기본 성질은 이제 증명을 하지 않고, 근데 그 기본 성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구하는 요령만 터득하면 되죠. 자, 그러면 극한의 기본 성질을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1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정리1에 있고, 그 다음에 극한의 정리라고 표현했어요. 극한의 정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는 내용일 겁니다. 자, 먼저 정의는 L과 M이 실수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개 함수, X라는 함수는 X가 C로 갈 때 fx는 L로 수렴한다 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gx는 X가 C로 갈 때 gx는 어디로? M으로 수렴한다라고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정의 5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함수에다가 상수가 붙은 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상수가 붙은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상수가 붙은 x가 수렴한다고 배웠죠? 그럼 2x, 3x, 4x 이런 상수가 붙은 것은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그럼 당연히 이 상수는 어떻게 된다?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한값은 k 곱하기 그 다음 x가 c로 갈 때 fx의 극한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k 곱하기 l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 상수 붙은 것은 뒤에 극한값이 주어졌으면 이제 상수만큼만 더 곱해주면 된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칙 연산의 시작.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두 개 우리가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에 극한값이 두 함수를 더하고 곱하기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더 곱하기 되는 것은 그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그대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각각 먼저 어떻게 x가 C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되고 또 뒤에 있는 함수
gx에 뭐한다? x가 c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앞에 극한값이 l이고 뒤에 극한값 m이니까 l 곱하기 m에 더하기 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이제 앞으로 계산할 때는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두 함수가 더했다. 그러면은 그 극한값 각각의 극한값을 더한 거고 같고 그 다음에 빼졌다. 그럼 뺀 거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곱해진 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곱해진 거. 함수 fx하고 gx가 곱해졌을 때 이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거의 극한값은 그러면 마찬가지 곱하기도 그냥 뜯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fx 극한값 그하고 gx 극한값 구해가지고 그걸 곱하기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fx의 극한값 구하고 x가 c로 갈 때 fx의 극한값 곱하기 그 다음에 x가 c로 갈 때 gx의 극한값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l이고 이게 l이니까 m 곱하기 l 곱하기 l로 나타나겠지. 그럼 곱하기는 각각의 곱하기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1차 함수가 수렴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x의 제곱. x제곱은 x 곱하기 a죠. x죠. 그러니까 각각의 c의 곱하기 c니까 c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게 2차식이 나오고 그럼 3차식 x의 3승. 그럼 x의 3승 어떻게 해? x의 제곱 곱하기 x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x의 제곱은 c의 제곱으로 됐고 x는 c로 갔으니까 결국 x의 3승으로 수렴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x n승. 그래서 모든 다항식은 그래서 다 쓸 수 있죠. 거기다 플러스. 그러면 x의 3승 플러스 x의 2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다항식은 요 세 가지 사실이죠. 요 세 가지 사실을 이용하면은 x가 c로 수렴한다는 사실과 이 극한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모든 다항식은 우리가 뭐한다? 우리가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수렴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죠? 분수함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수함수는 그래서 만약에 나누기로 되어 있죠. 이게 gx분의 fx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뭐가 돼요? 분수함수를 다 나타낼 수 있죠. 분수함수. 근데 분수함수는 항상 조심해야죠. 뭐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분수함수도 극한은 쪼갤 수 있어요. 똑같이. x가 c로 갈 때 fx 나누기 x가 c로 갈 때 gx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그럼 요건 L, 이건 M이도 되는 거죠. 그럼 M분의 L 나누기로 된다. 단, 조건이 뭐예요?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모가 0으로 수렴한 경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만 이제 분수함수는 다 이제 극한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타나서 네 개의 나누기에 대해서 뭘로? 분수함수도 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경우는 다 뭐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무리함수를 만들죠. 무리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 n이 일단은 양의 정수라고 정의를 했고 양의 정수일 때 양의 정수이고 자, 그래서 모든 무리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fx에 뭘로 표현했죠? n분의 1승이라고 표현했어요. n분의 1승. 2분의 1은 뭐가 돼요? 루트 fx. 제가 3분의 1은 3승근 루트 fx 되죠. 그래서 좀 더 확장 안 하다 보면 n분의 m승까지도 쓸 수 있는데 간단히 n분의 1이고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이거의 극한값은 바로 그냥 요 무리수 n분의 1승 안으로 그냥 극한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에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의 극한에 n분의 1승이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므로 이거는 뭐가 돼요? L의 n분의 1승으로 나타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리함수가 있더라도 무리함수가 예를 들어 루트 x의 제곱 빼기 1 그러면 x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리함수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예제 1.3 자,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지. 극한값을 구하시오. 첫 번째. 자, x가 2로 갈 때 x의 제곱. 그럼 쉽죠? 그래서 x 곱하기 x 그냥 값을 갖다 대입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x가 2로 가니까 x 대신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얼마? 2의 제곱이니까 4다. 그래서 이 극한값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x가 2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그래서 뭐 나오면 돼? 각각 뜯어진다 그랬죠? 더하기 빼기 뜯어지니까 x의 제곱이 극한값 구하고 마이너스 3x 극한값 구하고 플러스 1 극한값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로 표현하면 돼요? 상수 붙은 건 앞으로 나오면 되고 그럼 결국은 뭐가 되지? 각각의 값을 x자리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 2 집어넣은 거 같다는 것이죠. 그럼 2 집어넣은 거 같으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플러스 1 그래서 얼마요? 4 빼기 6 더하기 1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분수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2 극한값을 구하라. 아, x의 제곱이네요. x의 제곱. 네,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x. 문제는 뭐야? x가 1로 갈 때 분모만 0으로 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그럼 x가 1로 갈 때 분모는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2로 가고. 분자는 얼마 가요? 1로 가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무리함수도 x가 1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8. 똑같죠? 그럼 x가 1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1로 들어가면 결국 얼마로 간다? 루트 1 플러스 8. 그래서 루트 9. 그래서 얼마? 극한한 값은 3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1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8의 극한 값은 얼마다? 이제 8이다. 아, 루트 1 플러스 8. 그래서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극한의 정리를 이용해서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한 극한들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함수, 삼각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라고 하는 극한값들은 어떻게 구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초월함수에 대한 극한들은 여기 보면은 초월함수는 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수함수. 가장 대표적인 게 EX승. 지수함수 대표적인 게 EX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가장 대표적인 게 sin X. 그 다음에 로그함수. 로그 X. 여러분 이제 로그는 이제 자연 로그를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그는 자연 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용 로그가 있는데, 이제 자연 로그는 미시 2인수죠. 나중에 2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자연 로그는 그냥 로그 X라고 쓰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 로그를 안 배운 학생들은 미시옴 로그는 상용 로그, 그래서 미시 10인 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시 2가 있는데, 2에 대한 값을 정의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2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2가 있는 경우는 보통 자연 로그를, 요거를 자연과학에서는 대표적인 로그를 쓰고, 요걸로 그냥 로그 X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lnx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혼용됐어요. lnx하고 로그 X. 그래서 로그 X는 다 뭐 한다? 아, 자연 로그다. 미시인 로그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구별하기 힘들다 그러면 아마 로그 10 값을 계산해 보면 돼요. 로그 10을 계산해서 상용 로그는 당연히 로그 15 하면 1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1이 안 나옵니다. 로그 약 얼마 정도 나와요? 로그 1 값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2.7 정도 나오죠? 2.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 보면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면 아, 이게 상용 로그인지 상용 로그인지 알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자연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 로그를 쓰고 있다. 그래서 모든 학문에서 쓰는 로그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빼고 모든 학문에서 쓰는 것은 상용 로그가 아닌 자연 로그다. 미시 2인 로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책에 따라서 lnx로 쓰든지 로그 x도 쓰든지 써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로그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 극한값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냥 계산할 수 있죠. x가 어떤 값으로 갈 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극한값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EX승 그래프도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을 쉽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돼요? x가 c로 갈 때 EX는 2의 c승으로 가겠죠. 마찬가지 sin x도 보면은 sin x도 큰 문제가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x가 c로 갈 때 들어가요? sin c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릴 것인데 마찬가지 x가 양수니까 당연히 c로 간다 그러면 c가 양수일 때 c로 간다면 얼마? 로그 c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실로부터 그냥 모든 초월함수에 대한 지수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제를 풀어보면은 예제 1.4를 보면은 자, 다음 극한값 수가 했죠? 먼저 자, 지수함수로 된 거 x가 0으로 갈 때 2의 x승 플러스 1승. 그럼 여러분 없이 그냥 x 대신에
지수 2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면 x 대신 그냥 0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2의 0승 플러스 1. 2의 1승이죠? 2의 1승이니까 2다라고 쓸 수 있죠. 물론 이제 굳이 보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극한에 정리해서 2의 x승 플러스는 우리가 2의 x승은 이제 극한한다고 보였으니까 그럼 2의 x승 곱하기 2로 보고 그죠? 그러면 2의 1승 지수의 성질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렴을 하는 값 곱하기 어떤 상수가 쓰니까 그래서 극한값은 2의 1승 곱하기 2의 c승에서 다시 정리하면 2의 c 플러스 1승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은 그냥 x의 값을 뭐한다? 대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삼각함수도 우리가 sin x를 기본으로 나타냈지만은 다른 코사인이나 탄젠트도 그대로 값이 어떤 형태로 나타내든 간에 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코사인 3 곱하기 0. 이게 코사인 0이죠. 그래서 코사인 0이니까 코사인 0은 얼마? 1. 그래서 1을 넣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자 x가 0으로 갈 때 2의 sin 파이 x승 이거죠. 극한값을 구하라. 그냥 어려움없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x살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0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2의 sin 파이 곱하기 1이죠? 0 곱하기 파이 곱하기 0. 그럼 sin 0이죠. 그럼 sin 0은 얼마요? 0. 그러니까 2의 0승. 그래서 얼마?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네 번째. 자, x가 1로 갈 때, 로그, 밑이 3이죠? 이건 3으로 썼고, 그래서 x 플러스 8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것도 똑같이. 그냥 x 대신 얼마?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로그 3의 9가 되겠죠. 자, 그럼 로그의 성질. 그죠? 3의, 9는 3의 제곱. 그죠? 한번 쓸까요? 그냥 답이 바로 1한 걸 알 수 있죠? 1한 걸 알 수 있는데, 로그의 성질을 써서 로그 3의 제곱이고, 그럼 3의 이 거듭적으로 표현할 때 이 값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죠? 내려올 수 있고. 그래서 2배 로그 3의 3. 그래서 로그 3의 3은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